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의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도 함께 2부에선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매수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잠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205포인트대입니다. 강보 합권 유지하고 1.83포인트 상승에 그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장중에 2200선도 잠시 이탈이 됐는데 바로 2200선 회복을 했고요. 장중에 2213포인트대까지 살짝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폭 좀 미미해진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물량 1954억 원이나 되고요. 개인도 657억 원 매수합니다. 기관 2800억 원 매도하는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매도하고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무려 932억 원이나 쏟아져 나옵니다. 연기금 오늘 하루에만 어마어마한 물량을 현재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여전히 잘 달립니다. 727.15포인트고요. 전 시간대와 지수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면 코스닥 역시 717부터 현재 포인트 727까지 올라왔습니다. 10포인트 정도를 거의 브레이크 없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래소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 다른 상승 모습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 무려 1,500억 원을 코스닥 시장에서 사주고 있고 기관 역시 355억 원. 여기서는 투신 연기금 모두 삽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만 소폭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지수가 급등하면서 일단 1,820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릅니다. 5원 가까이 올라오면서 1,123원 70전에 거래가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상반된 흐름을 양시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오전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하였으나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2200선이 깨지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좀 등락이 좀 심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 다시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한번 이제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기조는 1월 달에는 이제 지수장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이제 지수장보다는 이제 개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자면 이제 트럼프의 국정연설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6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문우신 그 경제 관련된 장관에 의하면은 이제 협상 종료가 3주 정도 남아 있고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중국과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해결책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심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 관망을 하고 가자라는 이제 좀 매몰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그 트럼프의 이런 기조는 2020년 대선을 위한 행보로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과 관련된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미중 무역 협상들을 가지고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한 2월달 내지 3월달까지 또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수장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봤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한
4조 3,6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또 선물 또한 해지성 전략으로 리스크 테이킹 하기 위해서 한 5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IT 중심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대 납부된 종목들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 섹터로도 이제 IT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이제 MWC에서 이제 발표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PI 필름이라든지 그리고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힌지 그리고 워닝 IPS 등 이런 OLED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서도 이제 SK 머티리얼즈, 동진 세미캠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MWC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이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MWC가 발표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에 위에서 올라간 종목들을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투자 발표를 아마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간 계속적으로 박스권 유지가 될 예정이니까 이런 IT 저평가가 되는 IT 중심으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또 다시 한번 저점 쌍바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 매수 중심으로 2월 말이나 3월 달에는 2,300포인트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도 어느 정도 완화의 몰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정도 되면 이제 유럽과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마감까지 4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쪽으로 이제 볼 게 이제 대북 관련주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 소개해드릴 기업이 이제 다스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도로 안전 시설에 들어가는 이제 가드레일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SOC 사업과 밀접한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등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그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철도와 이제 도로 가운데서도 도로 쪽에서 어느 정도 거의 20조 가까운 예타 면제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승 수혜주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7일 내지 28일 날 베트남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정상회담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종전선언까지 언급될 시에는 대북 관련주로서 대북 도로 기반 시설에 수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 정도 잡으시고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스코 예타 면제 쪽 그리고 지금 대북 경협주로도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H종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이제 바로 만나 뵙고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추천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자, 요즘에 추세가 너무 좋아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도 가져왔습니다. 신고가 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역사적인 신고가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디지털 대성의 역사상 가장 높은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가장 높았던 구간이 2003년도에 8,980원 고가 있었고요. 2007년도 9,147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무려 12년 만이죠. 12년 만에 다시 그
시점까지 올라가서 지금 고가상으로 8,490원을 찍었습니다. 자, 다들 비슷하죠. 2003년도에 8,980원이 9,000원 언저리였고 2007년도 9,147원, 9,000원 살짝 넘었었고 지금 2019년도에 지금 8,490원. 자, 이것도 9,000원 근처. 자, 이 9,000원이 마의 벽인 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년, 17년도 동안의 그 과정 속에서 지금 9,000원이라는 라인,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야 다 똑같습니다. 디지털 대성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온라인 인강 브랜드 대성 아이맥, 이게 지금 굉장히 커요. 요즘에 저희도 이제 앞에 전문가 소개가 나갔지만 정말 그 학원 선생님들도 뭐 물론 학교 교육, 공교육의 교사를 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아예 그냥 학교를 나와서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스타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막 그 전문가 뭐 나가는 그런 프로필처럼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다 이제 라인업들을 갖춰놨습니다. 뭐 국어면 언어 영역이면 언어 영역, 수리 영역이면 수리 영역 해서 각 분야 전문가들처럼 각 선생님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대성 아이맥은 이제 온라인 브랜드, 온라인 인강 브랜드인데 19패스, 이게 인기예요. 물론 굉장히 온라인 이쪽에서도 뭐 굉장히 댓글을 우호적으로 여론을 조성한다, 이래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그런 알바들을 잘 가려야겠지만 어쨌든 19패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댓글들을 약간 평균적으로 보자면 19패스가 이제 19만 원이에요. 어떤 과목이든 수능날까지 19만 원. 네, 한 달에 19만 원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2020년 수능을 대비한 강좌를 하나 신청했어요. 그럼 19패스가 하나 언어 영역의 어떤 그 부분이 19패스의 한 그 과정이 있으면 19만 원만 내면 수능 때까지 그걸 계속 무제한 반복 시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투스도 있고 메가스터디도 있고 뭐 디지털 대성의 대성 아이맥도 있고, 뭐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데가 지금 센 데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데가 이투스, 뭐 메가스터디, 뭐 대성 아이맥.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강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왜냐 예전처럼 오프라인을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온라인으로도 너무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가면은 뭐 그래픽도 정말 화려하고 선생님들 면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가성비가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인강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19패스라는 거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좀 잘 먹혔어요. 19라는 그 숫자 때문에, 19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투스라던가 메가스터디보다 일단 이 같은 분야에서, 같은 맥락에서 따져봤을 때 19패스가 가격이 굉장히 싸서 가성비 쪽으로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벌써 뭐 언어 영역이 굉장히 어려워서 불수능이었다고 해서 지금 벌써 다 그걸로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언어 영역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언어 영역에 대한 인강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그 메인 페이지에 엄청 띄워놨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대성 아이맥도 그 과정 속에서 19패스로 이번 연도에도 굉장히 밀고 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저번에 메가스터디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수능 위주의 그 교육주가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의 교육주가 더 각광을 받으려면 수능이 어려워야 되고 수능 비중을 높이는 정시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여건이 다 그쪽으로 맞춰주고 있잖아요. 이게 수능이 어려워질 것 같고 대신 정시 비중을 높일 것 같으니 지금 아까 대성 아이맥도 마찬가지고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런 데가 지금 다 이쪽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학부모님들, 수험생들도 다 여기 이제 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캐슬은 종영을 했지만 학원의 불은 꺼지지 않고 인터넷 인강의 그 스위치는 꺼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대성 이것도 지금 그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아마 이미 미리 움직일 겁니다. 지금 미리 움직이고 있죠. 이게 2020년 수능날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는 미리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그래서 지금 이 역사적 신고가를 갖는 이유가 뭐 다른 교육주에 비해서 PER이 낮다. 뭐 요런 것도 디지털 대성의 하나의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의 여건이 될 텐데 그게 그 여건 PER이 낮는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대성 N스쿨이라든가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이거는 지금 약간 어린애들 초등학교 고학년 이쪽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성 아이맥의 인강 이쪽이 이끌고 초등학생들을 공략해서 나중에 또 초등학생 회원이
대성 아이맥 대성 아이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대성의 컨텐츠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뢰를 하면 또 이제 그 고등학교 돼서 대성 아이맥의 19패스 이런 걸 듣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갖춰져 있고 굉장히 좀 디지털 대성이 이번 연도에 그 마의 벽을 16년, 17년 동안에 뚫지 못했던 9,000원의 마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지금 모든 여건이 우호적으로 조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7,700원, 목표가는 9,000원 한번 뛰어넘어서 10,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P 월드입니다. S&P 월드도 최근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이거 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갈려요. 지금 화장품주가 굉장히 좋을 때랑 너무 달라요. 오늘 아모레퍼시픽 2.47% 내려가면서 지금 다시 또 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닌가 싶고 오늘 코스온 같은 경우 급락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온 같은 경우 급락이 나와서 지금 120개월선 또 두들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S&P 월드라던가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 BD비치로 그 대표되는 그리고 S&P 월드는 부자재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예를 들어 그 S&P 월드는 그 스펀지랑 퍼프가 중심이에요. 그냥 메인 화면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스펀지랑 퍼프가 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이런 거보다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스펀지나 퍼프가 나왔지만 최근에 쿠션 제품에 들어가는 함침용 NBR 스펀지 요거가 굉장히 그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공급을 S&P 월드에서 많이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데 다 S&P 월드가 또 공급을 합니다. 코스맥스는 OEM 업체인데 또 S&P 월드가 거기다 또 OEM, ODM을 하고 있어요. S&P 월드는 이건 정말 이거 개인기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거대한 산맥이 지금 별로 좋지 않은데 얘 혼자 지금 잘 돼서 그냥 주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생활건강이 뭐 그 아모레퍼시픽을 그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설화수를 역전했다. 요거가 굉장히 조금 큰 뉴스거든요. 화장품계에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원동력이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굉장히 많이 휩쓸어 갔는데 더 히스토리 오브 후가 중국에서는 비싸도 사는 굉장히 프리미엄 제품인데 그래도 비싼 걸 사면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제품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따리상들이 그렇게 많이 사갔는데 그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결국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터트리고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관광객들이 나중에 돌아올 것을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기가 오면 S&P 월드는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할 때 이 화장품주가 안 좋은 부분을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25,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삼양 패키징입니다. 삼양 패키징도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아셉틱 무균 충전 이 기술 때문에 우리가 실온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게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온 상온에서 보관을 해도 상하지 않는 패키징 기술들. 그리고 카토캔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됐었어요. 이게 특수 종이 소재로 제작한 캔 모양 용기인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양 아이꼬야가 갑자기 그 학부모들이 유아를 둔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남양 아이꼬야에서 뭐 검출이 뭐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남양 아이꼬야가 전량 폐기를 했거든요. 근데 남양 아이꼬야의 그 패키징을 삼양 패키징의 카토캔 그 남양 아이꼬야에 선전하던 그 광고 문구를 보시면 친환경 카토캔 사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환경 카토캔 사용이란 거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하필이면은 그게 삼양 패키징 그래서 타격이 있겠다 다 했는데 타격이 없었어요.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그 이슈는 소멸돼 버린 것 같아요. 삼양 패키징의 어떤 지금 더 근본적인 상승 원동력이 그 이슈를 덮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슈가 만약에 남양 아이코의 문제가 여기 미쳤다면 지금 얘가 급락을 했어야 되는데 급락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면 주가는 바닥을 두 번 찍고 위로 올라가더니 지금 여기 10개월 선을 계속 못 들어왔었는데 여기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2월 달에. 보시면 10개월 선을 이 2018년도 8월 달에도 그러고 2018년 12월 달에도 그 고점을 갖다가 정확히 거기서 밀렸잖아요. 여기 분홍색에서 신기하게. 그쵸? 1월 달에도 그랬죠. 3번이나 밀렸는데 지금 2월 달에 여기에 있거든요.
2월 달엔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희한하죠? 지금 여기 3번은 다 꼬리가 정확히 거기서 밀렸는데 2월 달에 여기 딱 올라왔단 말이죠. 그 이슈를 소멸시키고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3연 패키징은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주가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잘 봐야 된다. 지금 상장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부분에서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설명을 드린 게 아마 2018년 말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를 이미 그 사이에 많이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때보다 모습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래서 더 확실히 지금 가져올 수가 있었고 손절가 18,000원, 목표가 25,000원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지금 그 저번에 한국 기업 평가도 그렇고 제가 그 가져왔던 이크레더블 이런 것도 그렇고 나이스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왜냐면 누구를 평가해 줘야 되는데 누구를 평가해 주는 기관이 몇 개가 없고 걔네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기업이 망해도 다른 기업이 또 기업이 망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거잖아요. 근데 다른 기업이 또 생겨요. 그럼 그 신생 기업을 평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가하는 데는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스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고 이크레더블, 한국기업평가 이런 회사들은 진짜 너무 안정적이에요. 뭐 주식이라는 그 자산 자체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되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는 기업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예금이라던가 적금보다도 수익이 나면서도 안정적인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국내 개인 신용정보 시장 1위 사업자, 우리가 나이스 평가 정보를 많이 어떻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뭐 인터넷 뱅킹이라던가 뭐 그 휴대폰 인증을 받을 때나 이럴 때 많이 보셨을 건데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막 수집을 해가지고 개인 신용정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뭐 요런 것들. 개인정보가 굉장히 민감해서 사용을 좀 꺼리고 우리가 좀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뭐 개인들도 민감하고 이랬는데 최근에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오히려 추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쪽의 시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내 개인 신용정보 시장 1위이기 때문에 이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여기 안정성에 더해서 성장성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원래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급등하면 놀래서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옛날에 율촌화학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농심의 신라면의 포장지를 만들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천천히 가는데 율촌화학도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또 급락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느리게 가는 성질인데 갑자기 자기 몸에 안 맞는 게 오면, 이상 반응이 오면 그냥 그 면역력에서 되돌아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평가 정보도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원래 가던 길로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드러기 같은 증상? 이런 것들은 지금 한번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천천히 제 갈 길대로 우상향을 하는 시기여서 훨씬 안정적인 부분에 왔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말부터 주가가 3개월 동안 빠져서 지금 보시면 20개월 선까지 떨어져 있어요. 주가 그 위치가 되게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2007년도 중반부터 보면은 다 20개월 선 이 빨간색에 신기하게 다 지지받고 있죠, 지금.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 세계 금융위기가 오거나 주식시장이 막 정말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나이스 평가 정보의 그동안의 기술적인 그 부분의 확률로 봤을 때 20개월 선은 너무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닌가, 사볼 만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했고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비즈니스온입니다. 비즈니스온도 예전에 한번 가져왔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온은 상장된 지가 2017년 11월이니까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았죠.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업체입니다. ERP 시스템, 전자세금 계산서 중개 시스템 간 실시간 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전자세금 계산서 브랜드 스마트빌이라는 것을 비즈니스온이 만들었고요. 그리고 국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량 1위입니다.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세금 계산서 옛날에는 막 수기로 주고받고 이랬는데 그냥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돼서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죠. 다 전자화 됐어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쪽에서 비즈니스온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MI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한다. 아까 이거
나이스 평가 정보에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나이스 평가 정보는 개인 신용 정보를 왕창 갖고 있고 비즈니스온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해서 기업에 관련된 이 재무 정보를 가득 갖고 있는데 이 정보가 사실 민감해요. 그렇죠? 민감한 정보예요. 개인 신용 정보라든가 금융 정보라는 게 보통 집 주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더 민감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정보들을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다 보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 비즈니스온이 어떻게 보니까 성장성이 생긴 거예요. 안정적인 데다가 성장성이 생겼을 때 주가는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온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뭐 세금 계산, 전자세금 계산은 그냥 자동으로 발행되는 거예요. 장사하면은 발행이 돼서 굉장히 안정적인데 그거를 또 이용해서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 스마트 MI 이용료를 기업당 연간 최대 1억 원을 받는다. 와, 이게 성장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을 토대로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이러한 그 스타일의 종목들은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굉장히 가볍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온이 새롭게 하는 사업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하면서 주가에 좀 올라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목표가는 20,000원입니다. 네, 비즈니스온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고요. 이재규 수석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양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방송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31,000원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만원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작년 12월 말에 만들었었던 직전 고점을 잘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도 이제 조금은 비중 조절은 하셔야겠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 HL161이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로열티를 기술 수출을 하면서 로이반트사에다가 기술 수출을 했죠. 그래서 로이반트사에서 계속해서 마일스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됐었던 대웅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침에 대웅제약이 나보타라는 제품으로 인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 대웅제약을 모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제약 바이오 회사들보다는 좀 안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HL161에 대한 마일스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웅제약이 자금력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이 HL161이라는 이 자가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HL036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이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 안구건조증 이상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2019년도 상반기에 3상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상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대한 원동력, 폭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파미셀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코스피 제약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12월 말에 세웠었던 직전 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차분히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36,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생소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이제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이나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등주들이나 테마성이 강한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조금씩 접근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가져온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편승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2017년도에 랜드 컨트롤러 IC 위탁 개발을 SK 하이닉스 쪽에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 말에 그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에 계속해서 잡히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 11월 이후에 공시된 수주 내용들만 보더라도 지금 300억이 넘어가는 수주 금액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200억대의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아침에 적어가지고 보내드렸기 때문에 매수가가 좀 많이 낮을 텐데 그래도 좀 매수가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에서 매매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2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씩 이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종목군들이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 외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힘을 강하게 받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IT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IT 전자장비 쪽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IT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세 번째로 가지고 온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문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생체 인식에 대한 주가 상승이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이슈가 되곤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지문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많이 줄어들면서 잠깐 동안 소외됐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퀄컴과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인식 알고리즘을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문인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화면 자체에다가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19년도의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항을 잠깐 갔다 왔는데 공항에서도 지문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생체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장치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슈프리마 같은 기업들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에다가 직접적으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퀄컴과 라이센스 계약이 됐다라고 하니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요 오늘 26,500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가는 25,600원 이하,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생소한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웹툰이라든지 웹소설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자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많이 못 느꼈었는데 이런 전자책의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상태인데 이 DNC 미디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웹툰과 웹소설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가들을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장르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연휴 때에도 계속해서 알림이 계속 뜨더라고요.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네이버 북스 그리고 미디북스 같은 20여 개의 전자 플랫폼에 계속해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고 조본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전통적인 서점 100여 개에도 계속해서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웹툰과 웹소설 제작 능력이 있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매년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고 실질 그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전자책 시장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우리가 유명한 만화라든지 재밌는 만화 같은 것들을 보면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죠.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 예전과는 다르게 인형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런 지적재산권을 가진 IP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웹툰과 웹소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16,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5,800원에서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2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센티비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 바로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5%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이 회사를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3월 중순쯤에 우리나라에서 KIMES라는 그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 박람회가 있는데 요 전후로 해서 요 종목을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몇 번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영상 저장 장치 관련주이기도 하고 영상 저장 정보를 전달해주는 국내 점유율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수차례 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과 혹은 테마와 엮여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6,37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총 10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들 리뷰한 뒤에 추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신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후에도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반등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삼양자 들어가는 그 종목들이, 그쵸. 삼양 패키징도 남양 아이코야 사태를 넘어서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고, 삼양식품도 오히려 그 횡령 문제가 덮이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가를 보니까 근본적인 모멘텀이 그런 이슈를 더 강하게 덮을 수 있다. 이 삼양자 들어가는 기업들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양식품은 일단 반등이 일어나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그냥 이 상태로 관성을 받고 그냥 아무 원동력이 없이도 그냥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제 생각에는 8만 원 근처까지는 일단 근접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끝입니다. 오늘 의외로 짧게 하시네요. 네, 좀 짧게 해서 알겠습니다. 뒤에를 많이 하려고. 삼양식품 8만 원대까지 한번 보고 있다. 단기 접근 종목 어떤 종목이 네, 좋습니까? 저 길게 하는 거에 아마 익숙해져 있으셔가지고 놀라셨을 약간 좀 거예요. 당황했어요. 네, 오늘은 디지털 대성입니다. 계속 예. 아까 좋게 얘기해서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뭐냐면 이거 제가 보기에 이런 고점들 특히나 저번 달의 고점보다 한 10년 동안의 고점들은 더 강력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상처는 오래돼서 다시 건드리면 그 기억이 더 강하게 올라와요. 이 주가도 똑같거든요. 아주 오래된 이런 고점들은 뚫기가 더 어려운데 대신에 뚫기가 어려운 대신에 어려운 만큼 뚫을 때는 정말 강력하게 뚫어야지만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뚫릴 때는 정말 장대 양봉이 나오던가 정말 급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임박을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2003년도, 2007년도의 그 고점이 지금 거의 다 갔었는데 지금의 이 힘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그 기본적인 여건들이 흔히들 우주의 기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주의 기운이 여기 모여있어요, 솔직히. 너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대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저런 고점들을 다 뚫을 수 있는 모든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어요, 제가 보기에. 거기다 기술적인 모습까지 갖춰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엄청나게 모았어요, 힘을. 2014, 15, 16, 17, 18년도를 5년 동안 옆으로 기면서 힘을 모아놨거든요, 이거를. 그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힘은 굉장히 강하게 터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는 모습을 같이 여러분들과 목격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 추천주는 디지털 대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지난 시간에 코엘 패션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 어땠나요?
네, 코엘 패션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잠깐 뭐 한 4, 5% 정도 올라오다가 제약 수소차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죠. 특히나 뭐 유니크라든지 풍수규정 같은 대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유니크나 풍수규정 같은 대장의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플러스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차 한 가지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5,100원대까지는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다시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5,100원대로 잡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이 짧게 좋아 보이십니까?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5종목 중에서 마지막 종목이었죠.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계속 보는데 너무 개인 투자자들 혹은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올라갈 듯 하면서 밀고 올라갈 듯 하면서 힘을 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11월 이후에 장대 양봉이 2-3차례 정도 나왔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개미털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3월 중순께에 관련되어 있는 박람회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단기 추천주로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원, 순저가는 6,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좀 시간이 타이트하네요. 신 소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FNF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지금 17.22%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9월달에 10만 5천 원까지, 자 2007년도에 15,900원이었습니다. 10배가 오르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대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과한 상승이었는지 고를 팠는데, 자 다시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FNF를 다시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겨울철이 이제 조금 지나고 있으나 FNF의 겨울철 패딩의 힘은 아직도 죽지 않았다. FNF를 오늘 특징주로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예, 지금은 좀 반납을 해서 플러스 5%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대웅제약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FDA 판매허가 획득으로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에 만들어놨었던 매물대가 너무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많이 올라왔다가 1%, 2%까지 상승분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일단은 종가 부근에 다시 5%에서 6%대로 땡겨 놓으면서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미셀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제넥신이라든지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약간 종목들마다 종목 장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일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T와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해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상반기, 1분기, 3월 이전에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두고 보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짧게 한 종목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749번님, 대명코퍼레이션 3,050원에 비중 50% 높네요. 목표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좀 더 목표가를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신기한 게 리조트 종목만 공략했어도 정말 큰 수익이 났네요. 아난티가 촉발시켰죠. 아난티 남해에서 막 스파를 즐기면서 아난티를 투자했다면, 그쵸? 그 다음에 용평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면서 갑자기 통일교재단에서 그 부평 금강산 사업 개발 예전에 했었던 이력과 지금 앞으로 계획 나오면서 급등했고, 그 다음 대명 코퍼레이션이 이어받았어요. 자, 대명 리조트, 지코가 핫해를 오션월드에서 외치면서 정말 핫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2018년 6월 달에 기록한 4,000원대까지도 지금 아난티에서 용평 리조트에서 대명 코퍼레이션,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리조트 삼총사가 지금 이 북한 어떤 남북경협주의 중심,
핵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대면 코퍼레이션은 조금 더 큰 싸움으로 가자. 그래서 조금 더 왕건이가 남아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면 코퍼레이션까지 들어봤고요. 마감지수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죠. 코스피 지수 2205포인트대 턱걸이합니다. 1포인트 정도 상승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2200선 살짝 무너졌다가 바로 2200선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포인트 오늘 장중 딱 중간 포인트입니다. 2205포인트대 마감 예상되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기관이 좀 많이 팝니다. 2595억 원 연기금의 매도가 특히 많고요. 개인은 696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시장 견인합니다. 1700억 원 순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결국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0.22% 빠지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장중 상승해서 상승폭 줄이면서 0.92%대 상승에 그칩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과 포스코는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2.45% 빠지고 한국전력도 1.18% 빠집니다. 삼성물산 보합입니다. 코스닥입니다. 728포인트대입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도 흐름 보시면 717부터 브레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728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마감이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 200억 원 정도 전 시간대보다 더 늘어났고 외국인도 100억 원 정도 더 늘렸습니다. 개인은 2123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보시다시피 신라젠 제외하고 모두 올라가고 CJ E&M이 무려 4.23%나 올라갑니다. 포스코 캠텍도 지금 6만원 가뿐하게 돌파하면서 63,6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장중에 6%대의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전 종목 올라갑니다. 펄어비스의 상승이 지금 20만원을 뚫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놓여 있고요. 코롱 티슈진, 스튜디오 드래곤, HLB, 메디톡스까지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엔터주, 2차전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열렸습니다. 월요일장 같지만 벌써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시장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많이 쉬고 났더니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굉장히 매매를 하고 싶었었는지 오늘 좀 화려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앵커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다양한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사실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는 큰 특징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포스코가 2% 상승한 거 이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코스닥은 아주 골고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골고루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바이오주도 상승을 했지만 그동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던가 지금 펄어비스 같은 이 게임주 그리고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트 CJ E&M 이런 것들이 움직여서 굉장히 좀 즐겁다. 우리가 그 설날 연휴 때 시청을 즐겁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CJ E&M이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하는 회사들도 올랐고 지금 펄어비스 또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검은사막 모바일을 만든 펄어비스도 올랐고 그리고 이제 제넥신이란 업체 아주 눈에 띄죠.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20위 중에 가장 큰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넥신의 신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기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높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주가 상승도 엄청 대단했는데 조금 조정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지지선에서 지금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화려한 장세가 지금 이번 주 사실 거래일수가 얼마 되진 않지만 코스닥이 일단은 내일도 제 생각에 화려할 것 같아요. 거래소는 지금 약간 한 타임 쉴 때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업종별 순환매 제가 말했던 게 한 바퀴가 돈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 지금 바이오가 쉬어줄 때 구경제들이 하나씩 뜰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도 한번 떴었고 조선도 수주 카타르에서 수주 나와서 제가 카타르에서 축구에선 졌지만 카타르에서 수주를 엄청 해서 좋다 LNG선을. 조선도 한번 돌았죠. 그리고 증권업종도 한번 또 올랐어요.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 비철금속도 또 올랐고 지금 한 바퀴가 다 돌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여기서 누가 치고 날까할 것인가 후발주자를 탐색하는 과정 속에 그 사이를 코스닥의 이 화려한 장세가 펼쳐질 지금 시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매에 조금 목마르셨던 분들 연휴가 또 즐거우신 분들도 있지만 매매를 못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코스닥이 조금 화려한 부분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이 좀 자신이 관심 있었던 업종에 관심 있었던 종목을 선택을 하셔서 좀 즐겁게 매매를 해보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괜찮았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짝 빠졌고 코스닥은 살짝 올라와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개파락 나왔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파락 나왔었던 부분을 거의 다 메운 상태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자리를 완벽히 메우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IT 전자 장비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정을 거의 받지 않고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내일 마감이 되고 다음 주에는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 5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었던 자리는 많이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오늘은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부터 나오네요.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65% 급등한 728.78포인트로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피가 정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0.04포인트 내렸습니다. 거의 내린 게 아니죠. 2203.42포인트의 거래에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체크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올라가면서 1124원 1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설날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설날 명절 기간 동안 미국이 올라서 다시 우리나라 개장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거래소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1.6% 정도 상승을 했네요. 특징이라고 본다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진짜 잘 삽니다.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패시브 전략에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현재 거래소 1,600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비차익으로도 한 2,800억을 사네요. 그래서 약 한 4,4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관들은 매도를 하는 것이 현재 특징이고요. 또 재미난 것은 오늘 거래소는 조정을 줬는데 코스닥은 올랐어요. 1.65% 올랐는데 이 코스닥은 외국인이 1,6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550억을 삽니다. 그러니까 쌍끌이 매수가 정말 코스닥에서 나왔죠. 코스닥이 기술적으로는 한 750 정도까지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사는 것은 추가적 매수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그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포지션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은 올라오는데 포지션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의미를 부여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다음 주가 만기입니다. 요번 주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이 지나면 이제 만기권에 확 들어가 버리죠. 그랬을 때는 이제 포지션이 거의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포지션상으로는 275 정도 밑에서 결제가 나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2121. 이게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전부 손실주에 있습니다. 왜냐면 콜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콜매도가 사실은 증거금이 수배가 들어가죠. 그리고 손실이 무한정 느는 것이 콜매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285 기준으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요 2198, 2200 요 선에 있죠. 요 사이까지 보시면은 지금 기관들은 여기까지 다 매도입니다. 매수는 별로 없어요. 그다음 외국인도 여기가 매수는 있지만 거의 다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올리고 있는데 옵션 포지션은 정말 엉망진창이다라는 부분인데 재미난 것은 풋 쪽에서 보면 275까지는 이익으로 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콜과 풋이 275 밑으로 잡히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오거레일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내일을 제외하고 난 다음 주부터는 미국장이나 글로벌 호재가 강력하지 않는 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그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 만기 한 전주에 말씀드렸던 지수가 거의 한 3, 4개월 비슷하게 끝났는데 지금도 이상하게 저는 왜 275 정도가 자꾸 보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포지션상으로 굉장히 외국인의 기관이 손실을 가중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이 3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 작업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간까지 올라온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지점에서 고점에서 안 잡고 두 번째 고점에서 잡았더니 지금 자리가 딱 그 자리에 걸리는 모습이죠.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요. 급락 후에 급등이 V자로 올라왔죠. 거의 V자로 올랐습니다. V자로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외국 투자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실물 경기가 주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오니 다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들, 예를 들어서 뭐 무역협상이 마무리됐다든가, 뭐 셧다운이 마무리됐다든가, 브렉시트가 마무리됐다든가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된 것도 아니고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정도, 그 다음에 무역협상을 하고 있다는 정도, 브렉시트가 노 브렉시트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셧다운도 2월 15일까지 확인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불확실성을 두고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뷰가 중요한데 시장에서 보는 많은 투자가들은 지금의 상승은 급락에 대한 반전 정도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저는 사실 기술적으로 더 많이 갈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저점에서 못 잡아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지만 사실 이 시장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재료가 있는데 그러한 깔리는 재료가 없이 올라왔고 그러한 재료들이 마지막에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들로 하여금 약간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라왔다. 자, 여기에 포인트를 만다면 일단 방향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시장의 재료는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해결되지 않고 더 길어지면 이제 그 영향권에 들어갈 거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차트상으로 다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첫 번째 26,951을 기점으로 하면 돌파가 됐고요. 두 번째 고점이었던 11월 8일 기점으로 두 번째 하면 지금 딱 추세선에 걸리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추세선 긋는 경우가 드물긴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올라갈 재료가 없기 때문에 추세선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 마인드로 가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두 번째 이슈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면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유가가 지금 서부텍사스 중진리가 올라왔어요. 서부텍사스 중진리가 올라왔는데
유가의 모습을 보면 시장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첫 번째 모습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온 것은 사실은 쇼커버링에 의해서 올라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방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었던 유가가 주가가 올라오니까 같이 유가와 함께 올라오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급이라든가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온 유가의 가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유가가 올라온 모습이나 주가가 올라간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한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가가 정말 많이 올랐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이 후엑스펜이 아직 캔들을 뚫지 못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뜯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유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공급적인 부분이나 아니 수급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에 의한 쇼커버링에서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어쩌면 미국 시장이 유가 연동해서 올라온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 A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MSCI가요, 중국 A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중을 4배 정도로 확대 검토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중국 A주의 비중이 확대되게 되면 결국 포트폴리오가 중국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저것이 어느덧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국 다시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포트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해 본다면 결국 중국 A주에 대한 시그널이 또 한 번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흐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해 종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봉상으로 5월선으로 올라온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물론 월봉이 완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100% 말은 못하지만 차트를 한번 좀 확대해 볼까요? 지난번 5월선 위에 있었던 게 2018년도 1월 2일자 1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5월선 타고 내려왔었는데 이번 달에 5월선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 거기서 MSCI가 중국 A주 비중을 확대한다라는 것이 만약에 확정되거나 루머가 강화된다면 결국 중국 주식이 올라가되 중국과 연동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내일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시장이 오늘 아시겠지만 2200에서 싸움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상당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200은 돌파하고 끝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추세선을 그어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지수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 연결했을 때 요 고점, 그 다음에 요 연장선에 있는 자리가 요 약간 위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연장선이 요 자리인데 그 자리를 못 벗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쓰리카우즈라는 말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까마귀 3마리가 떴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일 또 한 번의 하락의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 쓰리카우즈의 신빙성이 굉장히 커지죠. 쓰리카우즈가 나왔던 것은 분산과 관련 있죠. 물론 그것이 100% 맞는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세 번째 음봉이 나오면 계속 빠졌고요. 또 여기도 세 번째 음봉 나오면 결국은 또 빠졌다는 거죠. 여기도 세 번째 음봉 나오면 빠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음봉 3개째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코스닥이 오늘 특징주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을 한번 보면 거래소 주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래소 주봉을 보면 후엑스펜이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후엑스펜이요 캔들까지 다 올라왔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다 올라와서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후엑스펜이 캔들과 아직 이격이 남았어요. 그 자리가 약 750 정도 된다. 자,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거래소도 못하는 코스닥 쪽으로 일부 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직 목표치가 코스닥은 더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량 후강의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거 볼 때는 수급적으로 좀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만기가 다가왔을 때는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이슈를 진단해 봤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